안녕하세요. 이회수의 페이북 방송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11시에 방송 시작합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팔불출 이회수라는 주제로 방송해드립니다. 주제를 보시고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허심탄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의 연애담,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에피소드, 또 부부싸움의 요령,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회수는 자기 책을 읽어드릴 것이며 세상을 향해 돌직구도 날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감동까지 드립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팔불출. 네. 무슨 뜻일까요? 팔불출. 원래는 팔불용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팔불취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8가지 정도 못 갖췄다. 또는, 이용 가치가 없는 8가지.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나왔다는 의미가 사실은 원래의 뜻이 됩니다. 팔불출. 그러니까 8달 만에 나왔다. 저는 생일이 추석입니다. 생일이 8월 15일인데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8달 반 만에 나온 놈이라고 그럽니다. 예. 역시 이제 팔불출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런 뜻에서 사실 팔불출을 쓰는 것은 아니고 좀 나중에 좀 모자란다는 의미로 팔불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많이 쓰죠. 팔불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팔불출.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PR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인데 제가 발음이 신통치 않습니다. Public Relation. 예, 요것의 그 약칭이 되겠습니다. 관청, 기업체, 단체 등이 일반 대중의 신용과 이해를 얻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선전 활동이 PR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약자죠. 그런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광고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기 광고를 잘못하게 되면은 자칫 팔불출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PR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게 절묘한 사실은 해석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Public Relation, 예, PR, 자칫 잘못하면 팔불출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팔불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8가지입니다. 원래의 뜻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낳은 아이를 팔불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팔싹동이에서 비롯됐는데, 이 8가지에 역시 좀 모자라는 것은 첫째,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이런 놈을 첫 번째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좀 캥기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제가 낸 책이 뭡니까? 자뻑은 나의 힘입니다. 예, 자기가 잘났다고 좀 뻐기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에서 낸 책인데 좀 캥깁니다.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놈 첫 번째 팔불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제가 좀 캥기네요. 두 번째는 마누라 자랑하는 놈이 팔불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만은 제가 좀 유난히 자랑이 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 자랑을 하자면은 거의 손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전에 중광스님이 저희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야, 한 20명 밥 해댈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로 물었을 때 우리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80명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명 밥을 해댄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 있을 때 1년에 보통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보통 2가마씩의 밥을 삶아 댔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모님이 손이 크면 클수록 제가 벌어야 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몇 배로 고달퍼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모님이 제가 글을 쓸 때 특히 무엇인가 좀 불편하다. 예를 들자면 아침을 먹다가 어젯밤에 글을 쓰는데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 딱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 뜨면은 가장 최신 기종의 새 컴퓨터가 책상 위에 딱 놓여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네. 글 쓰는 데는 일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사모님, 제가 자랑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2번째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식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 3번째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이 또 우리 아들놈이 제가 아들만 둘 있습니다. 예. 요것도 사실은 자랑거리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두 놈을 그 속칭 빠따를 쳤습니다. 군대처럼. 근데 어느 날 못 맞겠다는 거예요. 왜 못 맞아?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맞아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 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하는 건 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한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까봐 때리는 거야. 예. 그리고 고3 졸업할 때까지 빠따는 계속됩니다. 예. 똑바로 컸습니다. 둘 다 효자들입니다. 예. 한 놈은 얼마 전에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조감독입니다. 거기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중국 씬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7년 동안 영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씬들은 거의가 다 큰 놈이 찍은 겁니다. 작은 놈은 주로 기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회수 문학관 감성마을 이것을 조성할 때 디스플레이를 전부 작은 놈이 했습니다. 또 은평구의 세시서 문학관 그것도 디스플레이를 작은 놈이 했습니다. 예. 역시 자식 자랑 3번째 예, 팔불출 3개에 다 제가 해당되는군요. 4번째 선조와 아버지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4번째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보고 웃지들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야 뭐 사실 뭐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양녕대군파, 네, 양녕대군 다른 분도 아니고 양녕대군이십니다. 세종의 큰형님이시죠. 양녕대군파 17대 손입니다. 예. 근세사에 이런 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왕하려고 예? 전부 막 피바람 불러일으키고 이러는데 이분은 왕 싫다고 대궐 담 넘어가서 네? 그야말로 술도 즐기고
시서 예학을 즐겼던 이런 분이십니다. 제 아버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평생을 교직에 계셨는데 오늘날 이런 말들 있죠. 교직자는 많아도 교육자는 드물다. 근데 제 기억 속에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제 아버님은 진정한 교육자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25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힘겨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20개씩 싸가지고 학교에 출근하셨던 분입니다. 역시 네 번째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 자랑이라는데 사실은 제가 장남이고 제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있는데 다 교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 동생만 금융계에, 이놈이 좀 별납니다. 막내 동생은 금융계에 있는데 참 집안에서 참 유독 온 집안 식구가 다 계산에 젬병인데 이 친구만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오고 금융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저를 보고 문단이 기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친구를 보고 금융계의 기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형제자랑 팔불출에 해당하는데 다섯 번째 팔불출입니다. 그런데 요거 여섯 번째, 요거는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학교에 누구 후배라고 자랑하는 거. 저는 정말 깡촌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자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산중에서 한 선생님이 3과목씩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학교 보셨습니까? 예. 이게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자랑할 만한 선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군 장교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선배님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이었던 제 아버님께 편지를 보내서 제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시험 비행을 합니다. 운동장에 나오셔서 하늘을 보시면 몇 시 몇 분에 하늘을 보시면은 그 시간에 제가 학교 운동장을 3바퀴 돌고 귀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전교생을 끌고 학교 운동장에서 그 공군 파일럿이었던 그 조종사가 그야말로 첫 시험 비행을 할 때 학교 운동장을 3바퀴 돌고 귀대하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두고두고 평생의 아버님의 그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또 썼습니다.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랑해버리고 말았네요. 예. 6번째 팔불출이었습니다. 7번째. 자기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거릴 때 7번째 팔불출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입니다. 예, 또 함양, 좌안동 우함양, 유교의 집산지입니다. 정말 예절 하나는 끝내줍니다. 예. 가장 큰 욕이 가시나입니다. 가시나. 그리고 욕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예. 아주 양반 동네죠. 예. 7번째 팔불출이었습니다. 8번째 팔불출. 8번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하나 모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팔불출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불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이 팔불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분명히 해당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자기 자랑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랑 많이 하십시오.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팔불출이고 음주 팔불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에도 팔불출이 있어요. 첫째, 술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제가 누굽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13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주량이 얼마냐? 예, 보통 뭐 소주 몇 병, 또 맥주 몇 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옛날에 주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박 3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며칠 밤을 안 자고 마실 수 있느냐? 첫 번째, 음주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폭탄주 제조하는 사람. 예, 전 여기선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술 마실 때 사실은 폭탄주라는 건 아직 안 나왔을 때입니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해서 거의 끊으려고 애를 쓸 무렵에 폭탄주라는 게 나왔습니다. 폭탄주 제조하는 사람 팔불출에 해당한다는데요. 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팔불출, 음주 팔불출 세 번째, 강제로 술 돌리는 사람. 안 먹겠다고 하는데 먹으라고 해서 심지어는 옷에까지 들이붓습니다. 예, 안 먹을 수 없죠. 예, 강제로 술, 그것도 그냥 권하는 게 아니고 또 돌립니다. 예, 돌아가면서 마시게 합니다. 예. 네 번째 팔불출, 원샷 좋아하는 사람. 예, 뭐든지 원샷입니다. 그냥 바카스도 원샷, 냉수도 원샷, 술도 원샷. 예, 잔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으면 원샷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예, 네 번째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와, 이건 정말 팔불출 이상의 팔불출이죠. 이게 으뜸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 예. 이 사실 운전은 거의 사실 살인 음모와 같습니다. 예. 자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회수 절대로 음주운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잔만 마셔도 키 딱 맡겨버립니다. 남한테, 주인한테도.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키를 저한테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일단 남에게 맡기고 술 마십니다. 절대로 음주운전 안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이라는 거 있죠? 예. 대리운전 시키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 대리운전 뭐 크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목숨값보단 싼 편이죠. 그러니까 대리운전 맡기시고 음주운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 거의 이게 참 자해 행위와 같은 것인데, 안주 없이 술 마시는 걸 자랑 삼는 사람. 안 좋습니다. 예. 좀, 안주를, 기름진 안주로 특히 배를 채우시고 난 다음에 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술 마시면 술 많이 먹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취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몸은 상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을 좀 생각하시면서 약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술 얘기하니까 좀 또 땡기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못 마십니다.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 받았을 때
의사 담당 의료진이, 특히 담당 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아, 이상 없습니다.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회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만면에 기대와 웃음을 가득 띄우고 여쭤봤습니다. 술은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술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술 잘 마시면 보약이고 못 마시면 독약입니다. 잘 마시는 것은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기분 좋게 술 마시게 이 사회가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특히 기분 나쁘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독약처럼 술을 마실 경우가 많죠. 예. 안주 없이 술 마시는 것, 이것도 사실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거의 맞먹는 행위입니다. 7번째, 낮술에 취하면 조상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낮술 마시는 사람, 낮술 즐기는 사람, 7번째 음주 팔불출입니다. 정말 주당은 밤낮 안 가리고 마시죠. 예, 술 마실 구실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아서 마시고, 날씨가 흐리면 날씨가 흐려서 마시고, 예, 무엇이든지 다 술 마실 구실이 되죠. 8번째 팔불출, 음주 팔불출. 꼭 2차 이상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꼭 혼자 2차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꼭 2차도 또 누구와 함께 가야죠. 꼭 강제로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던 사람들 끌고 2차 이상 가야 되는 사람. 근데 더더구나 이런 분들이 또 계산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계산은 남이 하게 만들고 꼭 2차 이상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네, 음주 팔불출에 해당합니다. 좋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혼 한 10개월 될 때까지, 10주년 될 때까지 하도 많이 싸워서 동네 사람들이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어떻게 부부간에 그렇게 금술이 좋으냐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부부애로 살지 않고 전우애로 삽니다. 너무나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전우애로 살아가는 부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부싸움의 요령, 특히 남자분들한테 당부하겠습니다. 지세요. 여자한테 지는 게 제일입니다. 여자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산입니다. 태산입니다. 태산. 예? 요지부동의 태산이에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뚫고 지나가세요. 뚫고 지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래 살아보시면 압니다. 예. 그리고 늘 여러분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질 생각을 하세요. 싸워서 이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공식화하지 못하는 이 난해한 존재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럽니까? 예, 지십시오. 이것이 부부싸움의 최고의 요령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이회수가 날리는 돌직구,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야 하는 양심은 한사코 목절놔 죽이고, 죽여야 하는 욕망은 한사코 살찌우는 인간들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수가 있으니 사는 일이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일이 공부의 으뜸이다. 네, 사는 일이 곧 수행입니다. 어제 그 페이스북 용어 중에서 속개몬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었죠. 겉은 석가모니인데 속은 개다. 그래서 속개모니. 예. 오늘 돌직구하고 좀 흡사한 얘기였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살고 페이스북에 죽는 사람, 폐생폐사. 예. 저 이제 방송까지 시작했으니까 페북 방송까지 하니까 이제 폐사족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읽어드릴 그 이회수의 책, 또 이것도 찾기 시작하네요. 저기 책 한 권, 책 아까 골라놨는데 간 곳이 없네. 저기 하학 쪽 때네. 네. 이 하학 중에서 오늘은,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학이라는 제목 바꿔달라고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저를 들들 볶았었습니다만은 초지일관 저는 이 제목을 바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하학 가지고 묘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심지어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책 제목을 꺼내지를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침대를 아마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 하학은 인생이 그만큼 숨가쁘다는 의미로 하학을 제가 제목으로 붙였던 것이고, 거기에 물고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연어를 제가 연상을 해서 숨가쁜 인생, 그 어생이죠. 어생, 숨가쁜 물고기 아닙니까? 연어가 먼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민물로 돌아와서 결국 힘차게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하고 죽는 그 연어, 그 거룩한 일생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 물고기 그림들을 거기다가 정태련 화백한테 부탁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하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 산문집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약 13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내달았던 그런 책이죠. 여기서 재림 예수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사실은 내가 재림 예수이니 너희가 추호도 의심치 말지어다. 아버지는 손발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창자국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만 닥치고 밥이나 쳐 자시오. 네.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항상 막강하죠. 예. 가끔씩 사실은 아버지들이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 고개 숙인 아버지라고들 얘기를 하죠. 점점 여권은 신장되는데 점점 부권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가 옛날과 같지 않은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오후 6시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왠지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 아닐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니들 때문에 더 고달퍼. 예, 그러니까 예, 아빠들 어떻게 하면 힘을 내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역시 칭찬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예뻐하는 존재에게 평생을 바치고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 평생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들, 예. 비록 나이 들고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가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족들에게 베푼 사랑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신 그 노력과 능력 그것만은 인정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를 당부해 봅니다.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모니카를 불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태극기라는 노래 아시죠?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깃발입니다. 2절까지 하겠습니다. 2절은 개사를 해서 부르겠습니다. 1절은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깃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절은 강아지가 바람에 깡충 뜁니다. 강아지는 우리나라 개새끼입니다. 여기 특히 개새끼입니다에 힘을 줘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할까요? 좀 감성적인 걸로? 하나 더 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엉터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아, 내일도 역시 이회수의 페북방송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는 계속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